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안지용. 그런 지용이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트럭에 치이며 목숨이 위태로워진 나윤. 서서히 안지용 게이트에 다가가기 시작한 여울까지. 참 많은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집 비밀 공간 CCTV를 통해 여울과 데니오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알렉스 코머. 하지만 도진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를 앞둔 상황에서 홍콩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 파워 좀 써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구형사는 이상할 정도로 여울과 지용 사건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밀을 풀어낼 것처럼 난리더니 알고 보니 구형사 부인이 지용 3천억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는데요. 그 사건으로 전 재산을 모두 물린 상태로 자살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난히도 여울에게 많은 것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아내는 잃었지만 그때 잃은 돈이라도 찾고 싶은 걸까요? 사실 여울이 아닌 지용이 꾸민 일로 지용 역시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울을 도울 사람이 이렇게 또 한 명 늘어났네요. 한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나윤을 위해 사건들을 모두 직접 처리해 나갈 생각인 여울. 지용의 지심을 짐작은 하지만 증거가 없기에 서서히 밝혀내려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케빈이라는 이름으로 나윤에게 온 사랑의 메시지인데요. 지용의 이름이 아닌 케빈 이름으로 홍콩 지사의 지사장 이름으로 알고 있던 여울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용이 나윤에게 선물한 차 블랙박스까지 확인하는 여울. 통화 내용을 들은 여울은 지용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이 그동안 당해온 것에 대한 현타라도 온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도 자신을 제주도에서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윤과의 과거가 떠오르는 여울은 나윤의 병실에 들리게 됩니다. 여울의 목소리에 눈을 뜨게 된 나윤을 보곤 엄마 애순에게 전해주러 나간 사이 또다시 지용이 나윤을 찾아옵니다.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윤과 그런 나윤을 바라보며 호흡기 전원을 꺼버리는 지용. 진짜 제대로 사이코패스 같네요. 결국 쇼크로 죽어버린 나윤.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지용을 스쳐 병실에 온 애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용은 정말 돈 때문인 걸까에 대한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비상강이 받게 된 의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용은 사실 과거 한 사건으로 인해 집안이 망하게 되며 홀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부모님은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고 지용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건의 중심 인물에게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요. 남지선은 준재벌 집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이콘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선의 집안은 과거 사업 확장을 위해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렸는데요. 그게 바로 지용의 부모님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지용은 앞만 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곤 자신의 것을 모두 빼앗고 행복해 보이는 남지선에게 다가가 투자 사기를 모의합니다. 이후 뛰어난 사업수단으로 투자자로서 성공을 거둔 지용은 그 후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투자 사기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지용은 자신의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다시 한번 수습을 위한 사기를 펼쳐버립니다. 아내인 여울을 이용해 자살쇼를 벌인 것. 이 사건만 잘 해결된다면 자신이 원하던 큰 부를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아내인 여울을 너무 쉽게 보았던 걸까요? 여울은 괜히 흑수저의 근성 있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행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한 여울로 인해 일이 꼬이기 시작한 지용. 결국 두 번째 부인인 나윤을 이용해 국제학교를 팔아넘기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며 여울에게 경고를 주기로 합니다. 큰 사고를 일으켜 죽기 직전인 나윤. 그 모습을 보곤 여울 역시도 겁이 나 그만두게 될까요? 자꾸만 여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사실 비상강은 여울에게 원한이 있던 것은 아닐까도 생각했었는데요. 흑수저였던 여울이 변호사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사건들을 맡았었고 그 사건들 중 하나가 지용과 관련 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여울의 곁에서 여울을 자꾸만 괴롭히는 것 같은 지용. 여울이 뒤집어쓰게 되는 살인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그 사건을 내는 사람이 지용이라는 걸 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 같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진짜일지는 모르지만 나윤을 사고로 죽인 지용이 여울에게 전화를 걸어 웃는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치네요. 한편 나윤이 죽어버리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숨겨진 엄마 애순. 애순은 나윤의 병원에서 스쳐 지나간 지용을 봤는데요. 그리고 여울의 집 사고가 나던 그날 역시도 지용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윤을 죽이고 여울을 곤란 속에 집어넣은 지용에게 또 다른 여자 홍콩 재벌 첸도 있습니다. 첸은 가족이 모두 함께 입국을 했었는데요. 첸의 아들 역시도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첸의 남편과 첸. 이 가족도 역시 거짓인 듯 보이는데요. 첸의 아들도 지용의 아이였던 걸까요? 이 정도면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도가 지나쳐 보이는 지용의 씨 뿌리기 대잔치는 제발 세 번째 부인에서 끝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지용의 사건뿐 아니라 남지선의 남편 정우는 국제학교 선생님인 레이첼을 죽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지선이 직접 시체를 땅에 묻어버리는데요. 그 모습을 누군가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혹시 남지선의 약점을 잡기 위해 따라붙은 지용인 걸까요? 지용의 일을 모두 막기 위해 첸과의 계약을 파기시켜버리는 여울. 이에 분노하는 건 지선뿐인데요. 지선은 자신이 사기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울에게 고마움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13회가 되도록 드라마 하이클래스는 여전히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목적도 없이 그저 돈만 줬던 지용이라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세상 최고 사이코패스로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하이클래스는 다양한 내피셜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지용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일지 아니면 돈만 쫓고 있는 자본주의 미친놈일지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비상강의 내피셜은 작가님의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